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시고 시장 섹터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항상 시작 첫 포문은 2차 전지 쪽 이슈로 문을 열게 될 텐데 트럼프가 기세등등해질수록 신재생, 2차 전지 쪽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좀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 트럼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제 국내 기업 큰일 났다는 뉴스들이 있는데 과연 그 트럼프 리스크가 얼마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가 거의 당선될 것처럼 거의 이제 그렇게 기대가 나오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맞는지를 보고 일단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IRA 법안 폐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알려진 상태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IRA 법안이 그 통과 이후에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 텍사스라든가 테네시주에 이제 위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법안 자체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던 법안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미국 시장도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그 10%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고 또 이제 그거 IRA 법안에 대해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그런 문제들은 다 소송에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상당히 소송이 걸려서 소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폐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좀 포반이고요. 제가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현재 그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에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여론조사가 대부분 등록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등록 유권자라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만 있으면 다 등록 유권자로 포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그 LV라고 해가지고 그 적극 투표층 유권자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고요. RV 그 조사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더 위에 있었던 그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의 그 낙태 허용 정책을 통해서 공화당의 거의 참패를 했거든요. 그 보궐선거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가 2건의 민사소송과 그 4건의 형사소송으로 인해서 91개 혐의로 피소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률 비용이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어렵게 모은 그 슈퍼팩 그 대선 자금을 상당수 지금 법률 작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많은 자금을 두둑히 지금 실탄을 확보한 상태고 이제 선거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상태고요. 네. 사실상 경합주 7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은 현금을 넉넉하게 이제 시작 단계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경선 과정부터 이미 실타를 상당히 많이 쓰고 그 와중에서도 법률 비용으로 돈을 상당히 소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헤일리에 대해서 계속 사퇴 압박을 하는 겁니다. 헤일리 입장에서는 코크 형제라든가 이제 돈을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지원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현금 여력이 있다 보니까 좀 버티기 들어가다 볼 수 있겠고요. 네.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를 4건 선거에서 공화당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도 바이든한테 질 때 공화당 내의 이탈표가 이제 9% 나왔는데 지난번에 뉴햄프셔 경선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20%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공화당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트럼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도 중도 무당층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헤일리 쪽에 그 무당 표치가 상당히 한 64%가 헬리를 찍은 것처럼 그 중도 무당층이 상당히 약하다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트럼프로 갔을 때는 공화당이 본선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궁금해서 많이들 집중하는 것이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회사 측이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긍정의 시각도 있고요. 그 3분기 컨퍼런스 때는 너무 자신감 없는 컨콜을 하는 바람에 주가적으로도 급락세가 나타났었고요. 이번 4분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GM 쪽의 컨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30% 중반, 30% 이상을 봤고요. 다만 이제 유럽과 중국은 20%고 광물 가격, 메탈 가격 하락에 의한 단가 영향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되겠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벗어나서 이제 그 단가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I 콩콜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북미 시장이 그 IRA법 정책으로 인한 수요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연간 50% 전기차 성장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유럽도 부진은 성장 주라 예상되지만은 2025년부터는 이제 그 성장이 가속화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속화된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M 콩콜이 상당히 좋았던 거는 올해 이제 북미 EV 목표 생산량이 20에서 30만 대 그리고 이제 모델은 얼티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쉐보레라든가 GMC, 캐딜락, 그 브라이트 드롭 등의 모델이 포함됐고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EV 픽업 트럭은 약 주문 건수가 10만 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네시주에 위치한 그 얼티엄 셀 2공장을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예정인데 네. 지금 아래 법안에 의해서 지금 보조를 못 받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이 부품들을 재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 쉐보레 블레이저 라인과 그 캐딜락 리딩 라인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금 수령 가능할 것으로 회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GM 자동차들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대당 뭐 200kW씩 들어가는 차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밝힌 올해 그 IRA법 관련 세공제 받는 차량이 19종이었는데 이게 GMK 포함이 되겠죠. 더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폭스바겐이 그 ID4 24년형 모델을 SK온 배터리로 지금 다 교체를 하면서 8개 차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7,500달러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가 배제가 되고 K 배터리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의 2차 전지 대응, 특히나 테슬라 관련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테슬라도 좀 많이 내리기도 했고요. 올해 들어서 유달리 또 갖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캐파나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의 장기적 전망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짧은 대응을 하시는 분들,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된다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테슬라 관련 종목에서 가장 피해가 되는 것들은 그 매출 의존도 높으면 LNF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LNF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전날까지 무조건 매도해라고 네.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건 유효하고 LNF보다는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 라인 쪽 일단은 투자를 피하시는 게 더 낫다. 어차피 지금 테슬라 쪽의 모델 자체들이 좀 그 다 구형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진짜 전기차가 되려면 V2L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테슬라의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사이버 트럭 외에는 V2L 기능이 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 이제 좀 1세대 전기차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2세대, 이제 3세대 전기차 시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그 공간 활용성이 높고 공간의 혁명이 나타나는 그런 전기차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밸류 체인들은 좀 투자를 피하시고 지금 제가 전에도 같은 전략인데요. 뭐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은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 업사이드가 크기 때문에 지금 네. 좀 버티기를 가시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없어서 공매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코멘트가 없으면서 손이 안 탄 섹터가 지금 전액 섹터예요. 그래서 그쪽 섹터가 좀 유망한데 엔캠 같은 경우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부터 다시 또 투자주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일 그 공시에 보면은 그 이제 소수 계좌에서 이제 그 관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투자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캠은 지금부터는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겠고요. 그 외에 뭐 전액 기업들이라든가 이제는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동박이라든가 다른 쪽 소재 종목들도 이제는 봐도 된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액 쪽 엔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하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요. 기존의 다른 전액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이나 혹은 공략주로 말씀을 계속 주셨던 만큼 추가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내려주셨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은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건설 기계 쪽 가볼게요. 캐터필러도 괜찮은 실적을 지난해 기록했고요. 결국 지금부터 중국도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건설 기계 쪽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국내 그 건설 기계 종목들은 3개밖에 없죠. 지금 두산박해, 그 HD 현대 건설 기계,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나머지는 그 외에는 부품주 정도인 건데 그 지난해 건설 빅3가 이제 뭐 2조 넘게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제 중국 외에 이제 신시장 개척이 되고 특히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라인업을 보충하면서 이제 실적 호조세가 나타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확실한 건 북미 시장의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 마켓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30% 증가했고 현대 인프라코어도 25%, 현대건설기계가 50%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이런 성과가 나타난 것들이 그 인프라 투자법이라든가 그 IRA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 등에서 그러니까 주택 외 건설 공개가 굉장히 붐이 불고 있습니다. 네. 거기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그쪽의 매출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 비주택 건설이 활성화된 부분이 이런 건설기계 쪽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밤에 캐터필라의 실적과 주가 움직임도 이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인프라 투자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어떤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신재생에너 이런 특정 섹터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전체 건설 붐이 일으킬 그런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북미 소형 건설기계 부분에서의 점유율 70% 차고 있는 두산 밥켓을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제 주가가 가장 강했던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쪽에는 두산 바켓을 세워놓고 건설기계 섹터의 전체적인 시각은 긍정적으로 잡아주셨어요. 저 PBR 종목군 내에서도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인 거고요. 이 이후에 뭐 더 갈 수 있다, 뭐 혹은 아니다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염두에 둔다라는 겁니다. 차익 실현 나오는 저 PBR주에 대한 전략과 1월 30일 종목이었던 기업은행 어제 그래도 기업은행은 좋은 시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AS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어저께 한 3% 올라갔는데 아마 그 시세가 지난번 그 화요일에 말씀드린 이후로 배정 수익률 8%를 넘어가는 수익률이 나오는 네.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의견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한 기대감으로 올렸던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어제 좀 차익 실현 나왔던 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부터 사실은 이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올해 더블 배당, 그러니까 기말 배당과 분기 배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 이슈로 금융주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뭐 PBR 한 배, 저 PBR 관련 종목들의 테마가 붙으면서 올라갔는데 지난주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일부 이제 과열에 들어간 종목들이 나타난 것들이 어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 피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 예고된 거나 준비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지금 PBR 한 배를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 좀 쉬운 거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법인에 대한 인도 시장에서 IPO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직까지도 PBR 한 배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배당도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지금 저 PBR 섹터에서는 사실상 지금 주도주 역할을 네. 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올라가 있는 저 PBR 종목으로 공격하시는 것보다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새롭게 부각한 될 만한 게 있는 걸 보니까 LG화학이 시장에 좀 약간 버려지듯이 주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뭐 11거래 연속 양봉에 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붙이다 보니까 다시 이런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재료를 붙일 수 있는 종목도 괜찮다. 그리고 그쪽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LG화학도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죠. 1% 이상의 상승이었고 말씀 주신 대로 꾸준히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 시세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를 얘기해 주시네요. 오랜만에 포스코 인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본 사업일까요? 아니면 이 종목도 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본 사업을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동사가 그 에너지 사업 쪽에 투자를 본격화하는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에너지 쪽에 그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1조 293억을 투자해서 전년 대비해서도 91%가 증가를 하고 향후 3년간 3조 8천억에서 3조 9천억을 투자하라는데 올해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얀마 가스전 3, 4단계 개발부터 해서 주로 LNG라든가 친환경, 청정수소, 탄소 포집 정지 장치라든가 해상 풍력 등의 이제 투자가 쭉 될 건데 이런 투자들이 결실을 맺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투자를 많이 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결실을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철강 쪽에 대한 업황은 좀 다소 불안하지만 다른 쪽의 사업들, 특히 에너지 사업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구동 모터코어 같은 경우도 올해 생산이 286만 대로 해서 한 52% 증산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의 성장으로
하면서 투자도 같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진행되면서 비용을 쓰지만은 어쨌든 그 캐시카우를 가지면서 이제 좀 주가를 받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사의 그 최근에 그 아시아 LNG 가격이 하향 국면이다 보니까 이 발전 부분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혀서 아무리 실적이 올해 못하더라 하더라도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갔는데 최소 1조 이상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 하방의 경계성이 있고, 다만 이제 일본의 상사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밸류에이션이 좀 더 비쌉니다. 이거는 이제 동사가 2차 전지 네.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밸류에이션 받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 발표를 했는데 3개년 주주 친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결 지배 순이익의 25%를 배당하고 올해는 중간 배당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뭐 중간 배당 주면 좋겠죠. 그래서 중간 배당을 주게 되면은 좀 더 장기 투자 요인들을 좀 주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중간 배당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목표가요? 매수가는 53,000원 이하 정도에서 눌릴 때 보시고요. 네. 증권사 목표가를 제가 8개 리포트를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대략 한 65,000원에서 79,000원 사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가값이 한 7만 원 정도니까 7만 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47,000원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 라인 47,000원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해 주셨네요. 관심 두고 저희 꾸준히 내용 시세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